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세기말 롤 랭크게임 뛰다가 오랜만에 복귀한 S리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룰 주제는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과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위기에 대해서 해체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사 유튜버의 시각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프로듀스 시즌4는 총 11명이 데뷔하게 되는데 시즌4에서는 지난 3시즌과는 달리 화제가 된 검색어와 데뷔 순위를 대조해본 결과 매우 불일치했음을 탈락자 팬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조작을 너무 대놓고 했다는 뜻이겠죠? 민심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 조작 논란은 시즌4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딴 시리즈는 잘 모르는데 프로듀스 시즌3는 본방 다 챙겨보고 투표까지 했거든요? 생중계로 한 거? 물론 제 1픽은 당연히 탈락했겠죠? 그러니까 위즈원이 아닌 거고. 하지만 그때도 논란만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서 일일이 따져보기로 하진 않았었어요. 물론 시즌3에도 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 소를 제기하면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왜? 대다수의 남팬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 막 따져볼 정도로 막 행동력이 있지도 추진력이 있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남팬과는 달리 여팬들은 수도 많고 추진력도 좋았기 때문에 탈락한 연습생 여성팬들은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남성팬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돌은 대체로 남성팬들이 더 좋아하고 남성 아이돌은 여성팬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시즌4는 남자 아이돌 그룹을 뽑는 시즌이었죠. 그러니까 여성팬이 거의 90%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리 애기 살리고자 모성애로 똘똘 뭉친 탈락한 연습생 팬덤은 어떻게 소를 제기해야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까 연구하던 중 최종 20인의 득표수 차이가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혹시나 해서 시즌3 것도 찾아봤더니 시즌3에서도 시즌4처럼 득표수 차이가 시즌4처럼 대놓고 티가 나진 않았지만 일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연예계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는 한국 연예계에서 여팬을 우롱하면 정말 이렇게 큰 코 다칩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여성 팬덤을 건드려도 큰 코 다치는 법인데 하필이면 탈락한 연습생 중 한 팬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님이셨던 거예요. 딸과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시는 하태경 의원님은 이과 출신으로서 딸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조작임을 눈치채고 지원 사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이것은 취업비리다 라면서 푸디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죠.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서니 수사가 정말 착착 진행되어 CJ와 로비를 벌인 울림, 스타쉽, 그리고 MBK 같은 소속사들을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하게 돼서 많은 증거물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사회적 리더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이 얼마나 깔끔하고 빨리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회적 리더의 중요성이죠. 이게 바로 결국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 다수를 확보하게 돼서 안준영을 구속시키고 CJ 고위 간부 10명도 구속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속된 안준영은 프로듀스 시즌 3, 4가 가짜임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접했을 때 국부 출신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내가 밀던 1픽이 사실 조작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죄는 CJ, 엠넷, 그리고 안준영 같은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불똥은 아이즈원과 엑선으로 튀어 마른 하늘에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즈원은 11월 8일인가 그때 컴백하려고 했는데 컴백이 무기한 연기됐죠? 그렇게 아이즈원과 엑선은 타이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의 관점과 현실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당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좀 더 수사해야 알겠지만 엑선, 아이즈원 두 그룹에 있는 멤버들 중에 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유무가 향후 이 두 그룹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담한 멤버가 있으면 엑스원은 그 멤버를 방출해야 하고 아이즈원은 그룹을 해체해야 된다. 엑스원은 그나마 다행인 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엑스원과 달리 아이즈원은 이미 12명이 하단다라는 공식이
붙여버렸습니다. 광고도 많이 나오고 예능도 많이 나오고 공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이즈원 인사말이 이거예요. 하나가 된 순간 모두가 주목해.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이미 각인이 되었고 이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빠진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공백을 통해 조작에 대한 사실을 대중이 잊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라? 채원이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안 보이네? 아 맞다. 조작된 멤버라 방출됐지? 왜 유리가 없지? 아 맞다. 유유. 아 귀여운 희짱이 더 이상 아이즈원이 아니라니 너무 슬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 아이즈원이 결국 기존에 있던 멤버 전원이 돌아오면 아이고 나쁜 어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얘들아.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픈 과거는 있고 우리 좋고 행복한 시간 보내자 라며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망각하지 못하면 아이즈원은 소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예인이 어떤 직업입니까? 연예인은 사람들을 기쁘거나 재밌게 만듦으로써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돈을 버는 게 연예인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해당 연예인을 볼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조작 스캔들이라는 불편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해당 연예인을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요? 반드시 알아야는 막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아이즈원은 중간이 없어요. 조작에 가담을 해서 반드시 방출해야 되는 멤버가 생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작 가담은 당연히 본인의 알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만이에요. 그냥 어른들이 조작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나는 조작 멤버였어. 이거는 공범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조작당하고 데뷔당한 피해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직 범죄를 알고 방관함으로써 가담을 했을 때만 공범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엑스원 측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엑스원은 각인이 대중한테 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범죄자를 방출하고 기존에 데뷔해야 하는 멤버를 새로 투입해도 대중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정말 웃긴 게 사건의 발달은 엑스원이 탄생한 시리즈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가장 큰 위기는 엑스원이 아닌 아이즈원이 맞이하게 됐어요. 왜 아이즈원은 정말로 그룹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해당 사건 때문에. 자, 이젠 현실적인 관점은 이쯤에서 끝내고 해체가 옳은가?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의의 관점이죠. 공정의 관점이고. 일단 현재 푸드 조작을 대하는 네티즌들과 이슈 유튜버들은 어떤가요? 이미 해체가 정의인양 떠듭니다. 취업비리를 가만두면 안 된다. 국민의 투표권을 우롱했다. 막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엄청 달립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굉장히 빡치죠. 내가 저 아이들을 뽑았구나 라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조작이었어. 되게 화나거든요. 저도 굉장히 화가 나요. 내가 한 투표가 그냥 엠넷과 CJ놈들의 장난질이었다니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사람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게 드러난 순간 아이즈원은 무조건 해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우선 범죄자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고요. 범죄자가 누구냐?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작에 의한 데뷔 확정은 미리 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멤버들도 불쌍하지만 아이즈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체하고 네티즌들이 말했듯이 재데뷔하는 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물론 재데뷔한다고 보장이 안 되지만 조작한 공범이 나오면 활동 안 하느니 못하는 게 돼요. 근데 현재 돌아가는 판을 보면 아이즈원과 엑스원 멤버 중 공범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그저 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니 해체 혹은 조작된 멤버를 방출해야 된다는 일차원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그 부당한 방법을 멤버들이 했어요? 범죄를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엑스원 멤버들이 했나요?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탄생한 그룹인 것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빡쳐있죠. 네티즌들과 이슈 유튜버들은 뭐 국가기관이 아니니 권위도 없고 권위가 없으니 마음껏 떠들어도 딱히 제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떠들다 보니 그분들이 전개하는 1차원적인 논리는 헌법 측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대로 정의롭거나 법치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해체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펼치는 논리가 아니 수능 시험 볼 때 부정하면 바로 잘리지 않냐? 심지어 본인이 직접 안 했어도 부정 입학했을 때도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했어도 바로 퇴학당하지 않냐? 물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교육과 연관되어서 일어난 특별한 경우지 해당 사건은 그냥 단순 취업비리거든요. 근데 해체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본질적으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고 막 함부로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를 주장하는 현 네티즌들과 이슈 유튜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고한 타인의 행복주권과 생존권을 근거도 없이 사실상 근거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근거 같지 않은 근거로 사실상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험부정, 입학부정 같은 사례들은 이미 사전에 경고를 해요. 왜? 특별한 케이스고 그때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하자가 생기면 바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투표로 뽑는 선출직들 있죠. 그분들은 아예 법률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전과 엑스원 멤버들이 교육하고 엮인 것도 아니고 투표에 대해서 엮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해체설은 굉장히 하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벌은 원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벌백계라고 하죠. 근데 100% 타인에 의해 일어난 범죄를 그것들 철저히 의리인장인데 그들이 무슨 수로 방지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들어보셨나요? 자기 잘못에 대한 것만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오히려 이슈 유튜버들과 기사 몇 줄에 의해서 아이전이 해체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급했듯이 막 정의 실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무질서고 사회 정의가 더욱 손상이 되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J 측에서 해체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대중이 이미 현재 판을 키워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거나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멍청한 기레기들에 의해서 선동이 됐고 선동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현 사태의 진실은 무관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범을 잡은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즈원 해체, 엑스원 해체는 본질이 있게 만드는 물타기자 가스라이팅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위에서 한 잘못을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즈원 멤버들과 엑스원 멤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형태가 된 거죠. 이건 굉장히 비겁한 행위입니다. 푸드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 지원 사격을 했던 하태경 의원도 이런 무관 피해자가 생긴 걸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안준영은 행동대장이고 진범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영상 만들면서 검토해보니까 막 구체적인 논리까지 한 영상에 다 넣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아이즈원의 공범이 없을지 해체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방출하면 안 되는지 아주 논리적이고 일리있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왜 엑스원은 없냐면요. 엑스원은 위기를 그냥 머지않아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엑스원에게 적용될 논리 및 대안은 아이즈원에게 적용될 논리와 대안이 90% 일치하니 같이 언급하면 괜히 영상 길이도 길어지고 내용이 중복되니 안 그래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의 피로도가 더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아이전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원래 영상 하나에 다 담으려던 내용을 두 개로 나누게 된 셈이니까 업로드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상 보잘것없는 제 3H 라디오 컨텐츠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